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협치와 협공 사이입니다. 최근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이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협공한다는 건지 의견이 분분했거든요. 네, 마침 이 총리 인선을 놓고 여러 야권 출신 인사들이 오르내리는 와중에 적었던 글이었어서 아무래도 해석에도 그런 방향으로 무게가 실렸습니다. 그 와중에 특히나 유력하게 검토됐던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협치가 기묘하다면서 수용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협공이라는 말이 양쪽에서 끼고 공격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은 윤 대통령하고 박 전 장관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라는 겁니까? 예,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명확하게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. 다만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도 꽤 인연이 깊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지렛대 삼아서 친명계와 친문진영의 틈새를 더 벌리려는 걸 넘어서서 비명계가 여권과 함께 이 대표와 친명진영을 협공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인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정치권에서는 야권 인사를 총리로 기용하기도 하잖아요. 네. 그런데도 이런 반응이 나온 건 좀 앞선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던데. 예, 사실 민주당 역시 그동안 협치를 꾸준하게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 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나 또 야당의 정책을 실현시키는데도 야권 출신의 총리가 더 대화하기는 좋을 겁니다. 오히려 여권의 강성 보수층에서 현 정부의 정체성을 놓고 다소 거친 반발이 나오는 것도 이와 아마 비슷한 이유일 텐데요. 다만 다음 대권까지 넓혀본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야권 총리 후보군들이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. 이런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. 지금 민주당은 총선 이후에 이재명 체제로 완전히 완성이 됐다는 분석들이 많고요. 그리고 비명계는 대부분 별다른 역할이나 어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도 아닙니까? 네, 현재로서는 이 총선 당시에 비명 행사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대거 낙천돼서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줄어들었죠. 지난해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올리는 룰 개정을 하면서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비명계가 당선될 확률도 희박해진 상태입니다. 여기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까지 하게 되면 별도의 당원 당규 개정을 거쳐서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의 공천권까지도 줄 수 있게 되는데 대권 잠룡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장 또 경기지사도 비명계 후보가 공천될 가능성 낮아지겠죠. 이 때문에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번 총리 인선 과정이 오히려 체급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대표도 협공이라고 각을 세우긴 했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인가요? 윤 대통령과의 만남도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. 속내가 좀 복잡하겠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 국회 인준이 필요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협조를 구할 가능성 현재로서 높은데 이를 단칼에 거절하기도 애매하지 않냐 이런 관측과 함께 별다른 타협점 없이 끝나게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 협치와 협공 사이의 느낌표는 협잡보단 협력으로 하겠습니다. 네. 이 영수회담을 앞두고 연정이나 거국내각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대표의 입지 상당히 넓어진 상황인데요. 이번 총선에서 낙천된 당내 비명계 인사들과의 관계부터 제대로 정립이 된다면 통 큰 결단 못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.